박효혁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추구했던 참수작전, 즉 우두머리 제거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과 적지 않은 연관성이 있고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배경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휴전이 합의됐습니다. 이집트를 앞세운 미국의 중재 노력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투 개시 10일 만에 휴전하게 되는데요. 이 사태 자체가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정 연장을 거부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로켓포 사격을 가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10일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해서 하마스의 터널을 집중적으로 파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경우에는 아동 65명 등 최소 230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2,000명 이상이 부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12명 정도가 사망한 데 그쳤고 300명 정도 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피해는 아주 경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마스는 4,500발 이상의 로켓포와 대전차포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로 공군기를 이용을 해서 가자 지구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쏜 이 4,500발 이상의 로켓포와 대전차포 공격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요격을 했습니다. 90% 이상을 요격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터널을 파괴함으로써 당분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정적인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가장 집중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자 살해 노력입니다. 비록 실패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하마스 지도자가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협함으로써 하마스 지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몇몇 하부 지도자들을 살해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은 모하메드 다이프라는 그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하메드 다이프는 55세인데요. 이 하마스의 이제린 알 카삼 여단을 지휘하고 있는 군사작전 지휘자입니다. 이번에 2회 이상 이 다이프의 암살을 시도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다이프는 25년간 이스라엘 군의 살해 목록 제1호라고 합니다. 매체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최소한 5번 결정적인 암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2002년, 2004년, 2006년, 2014년, 2015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다이프는 한쪽 눈도 실명하고 두 다리, 팔을 절단하고 2014년의 경우에는 아내와 아들, 딸까지 상실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이프를 목숨이 9개인 고양이, 즉 cat with 9 lives 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 서양 수고에서는 a cat has 9 lives 라는 수고로서 끈질기거나 생명력이 강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하메드 다이프는 이미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우상이 되었고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 군림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를 살해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사살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군대에서는 참수작전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decapitation op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decapitation의 동사형은 decapitate인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로 머리를 자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D는 잘 아시다시피 무엇을 없앤다는 뜻이고요. 카푸스는 머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머리를 자른다는 뜻이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머리를 잘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말 야만시합니다만 인류 역사 초기에는 참수가 사형의 일상적인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프랑스의 길로틴도 이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 없이 빨리 죽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근대까지도 계승된 방법입니다. 유사용어로는 영어로 beheading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죠.
다만 이제 비헤딩이라는 말은 영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뜻이 전달되는 데 비해서 decapitation은 사실 라틴어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decapitation이라는 말을 덜 야만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직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그 순회를 제거함으로써 해당 조직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손상시키는 접근 방법을 잠수작전, decapitation oper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decapitation operation이 근거하고 있는 군사 이론의 개념이 중심입니다. center of gravity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한자로 쓸 때는 가운데 중자 중심보다는 사실은 무거울 중자 중심으로 쓰는 게 더 뜻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력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프러시아의 군사 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공격해야 군사작전에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중심은 물리학적으로는 전체 무게가 집중적으로 인식되는 상상의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은 도덕적이거나 물리적인 힘, 행동의 자유 또는 대응 의지를 제공하는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천을 제거하면 전체적인 조직도 무능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만 제거되면 전체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중심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대한 노력을 집중을 해서 효과적으로 전쟁 승리하는데 무엇이 적 부대의 또는 적 군대의 중심일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적 지휘관이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의 지휘관이 많이 해당되겠지요. 현재는 사실은 핵무기도 그 중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수작전이 우리한테 알려진 계기는 미군의 이라크 군사작전이었습니다. 2003년 미군이 이라크 자유작전이라고 그러죠. 이 이라크를 침공을 해서 근 3주 만에 군사작전을 종료합니다. 그때 미군이 주장한 것이 바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후세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 실제로 decapitation operation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의 색출과 살해의 모든 노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이라크에 대해서 48시간의 최후 통첩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후세인의 위치가 통보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국제적인 신뢰가 상실되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라크에 내린 48시간 최후 통첩 이전에 사담 후세인 제거를 위해서 미사일 공격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전쟁을 조기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라크 자유작전에서도 미국은 사담 후세인 사살을 최우선적인 목표를 선정을 해서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그가 군대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그를 제거했으며 이로써 이라크 자유작전을 3주 만에 단기간에 종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북한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전개한다면 한미 양국군의 노력은 김정은의 제거 또 사실 핵무기의 제거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그것만 사실은 제거되면은 전체 전쟁은 한미 양국군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북한한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공격을 쉽게 결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제일 먼저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참수작전도 논의되었습니다. 2017년에 북핵 위협이 가중되자 참수작전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형 응징보복 KMPR,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이라는 개념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는 1000명 규모의 특수임무여단을 창설을 했고 이 여단에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단을 미 육군의 델타포스나 미 해군의 네이버 실에 버금가는 부대로 만들어서 유사시에 김정은을 조기에 살해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그러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 김정은에 의한 핵공격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즉 당시 한국의 참수작전은 김정은을 실제로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참수작전 위협을 통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핵공격 등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이러한 응징보복이 확실하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이 사살당한다는 위험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기 공격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정부 들어서 이것은 사실상 폐기해버렸고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억제 수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시도했던 다이프 암살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식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프 암살 실패는 정확한 정보와 지상군 부대를 투입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만 있었으면 공군 폭격을 통해서도 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적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추측을 좋아하거든요. 적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실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정보는 획득하는 것이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추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보만 정확하다면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공군은 다양한 F-35 비롯한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겠지만 사거리 270km의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 갖고 있습니다. 또 사거리 500km의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 오차가 1 내지 3m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발을 쏘면 5발 정도는 표적의 1 내지 3m 반경 내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사실 이제 방카에 숨을 가능성이 높는데요. 한국은 관통력이 30m에 이르는 GBU-28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경우에는 60m에 이르는 GBU-57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엄청난 위력의 재래식 폭탄은 물론이고 소형 핵폭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만 정확하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은 손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언제나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부대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지상부대가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바로 실시간 조치를 해야만 이러한 참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수작전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군도 네이비실이나 데이터 포스를 많은 돈을 들여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2017년에 그러한 부대를 창설하고자 했던 겁니다. 따라서 공군과 지상작전의 결합이 이 참수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폭격을 보면서 사실은 사망자에 대해서 누구나 애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슬픔은 우리 모두에게 슬픈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 죽음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이상론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이러한 전쟁은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적인 정신만으로 전쟁이나 인명살상을 막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어떻게 자식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냉정한 그러면서 숙련된 의사가 있어야 그 자식을 병에서 낫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수작전 자체는 비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수작전을 통해서 한두 사람의 수뇌부를 없앰으로써 전쟁을 예방 또는 조기에 중단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한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참수작전은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 자체로도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전에서도 보였고요. 이번에 실시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에 대해서도 아마 하마스는 지휘관이 제대로 지휘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김정은에 대한 적극적인 참수작전을 선언하고 그렇게 하겠다 선언하고 준비하고 또 그러한 능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김정은 한 사람을 희생을 해서 우리 민족 모두가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작전을 왜 마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눈물이 자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한 의사의 숙련된 의술과 노력이 자식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